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박태산이 먼저 뛰쳐나갔다. 누구냐?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박태산은 깜짝 놀랐다. 흑의에 복면을 한 괴한들이 각 움막당 서너 명씩 좋기 40~50명은 되어 보였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움막에서 누군가 뛰어나오자 그들은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박태산에게 시선을 돌렸다. 약간의 정적이 흐른 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하려던 일을 다시 실행했다. 한 명이 움막에 있는 아이를 잡아 밖으로 던지면 다른 한 명이 아문, 견정을 귀신 같은 솜씨로 누르고 나머지 두 명이 자루에 넣었다. 아이들은 소리 한번 못 지르고 마치 물건처럼 자루에 쓸려 들어갔다. 일련의 과정에서 이들의 동작들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박태산은 위험을 직감했다. 뒤이어 나온 청년과 아이에게 눈을 찡긋하며 신호를 한번 보내고 말했다. 자, 우리는 이제 갑시다. 아랫마을 의원을 만나려면 길을 재촉해야 하네. 영아, 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너라. 자네가 가서 좀 도와주게. 청년이 움막 안에서 여인을 들쳐업고 아이와 같이 나오자 박태산이 턱짓으로 방향을 가리킨 뒤 그쪽으로 막 가려다가 멈칫했다. 청년과 아이가 박태산을 잡았기 때문이다. 청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저 아이들은 형수님이 위험할 수 있어. 반대편 길로 뛰지 말고 빠른 걸음으로 어서 가시오. 박태산이 낮은 목소리지만 다급하게 말했다. 반대편 숲으로 나 있는 오솔길로 들어올 때까지 괴한들 중 누구도 쫓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도 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였다. 오솔길을 따라 20여 장 정도를 더 가자 시커멓게 솟아있는 절벽과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깎아놓은 듯한 깊은 계곡을 양쪽으로 끼고 있는 어른 서너 명이 겨우 다닐 수 있는 협로가 나왔다. 이쯤에서 박태산이 뒤를 힐끔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세 개의 검은 인형이 이쪽으로 움직여 오는 것을 발견했다. 박태산은 앞서가는 청년과 아이에게 재촉했다. 빨리 건너시오. 건너가면 앞만 보고 뛰시오. 박태산은 협로를 이용해 따라오는 괴한들을 일단 막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청년과 아이가 가지 않고 그냥 멀뚱히 서 있었다. 박태산 마음 급한 이때에 가지 않고 꾸물거리는 모습을 보자 화가 치밀었다. 지금 뭐 하는 거요? 장난치는 거요? 청년 옆에 붙어있던 아이가 박태산의 소매를 잡더니 협로와 이어진 소로의 끝자락과 맞닿아 있는 하늘을 손가락으로 말없이 가리켰다. 박태산은 아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옮겼다. 소로 양쪽에는 키 큰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는데 아직 보름이 되지 않아 비록 만월이 되지는 못했지만 커다란 달이 나무 끝에 걸려 있었다. 허허, 달이나 구경하다가 여기서 죽겠단 말이냐? 박태산은 어이가 없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청년과 아이 모두 발로 차버리고 싶었다. 그런데 달이 조금 이상하다. 달에 검은 점들이 여러 개 생기더니 점점 가까워졌다. 청년과 아이의 눈이 동시에 동그랗게 변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다. 달을 등지고 6명의 사람이 이쪽으로 곧장 날아오고 있었다. 몸이 굳은 듯 청년 일행이 입을 쩍 벌리고 보고 있는 동안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느새 대여섯 장 정도 앞 협로 끝에 흑의 차림의 6명이 착지했다. 동시에 뒤쪽에서도 복면 괴한 셋이 당도했다. 사명저자는 여기 왜 왔지? 잘만 하면 어부지리의 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박태산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내 협로 끝에 당도한 6명의 흑의자를 향해 읍을 하며 말했다. 아이고, 사명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때 맞추어 잘 와주셨습니다. 저자들이 지금 아이들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박태산이 뒤쪽에 서 있는 3명의 괴한을 가리키며 말했지만 흑의자 6은 묵묵부답이었다. 박태산이 다시 한번 이들을 보며 말했다. 저 형부의 방랑장인데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도방에 드나들 때 몇 번 인사도 드렸는데. 6의 흑의자 중 제일 앞에 서 있는 흑의자가 박태산의 말에 대꾸도 않고 말없이 귀신 같은 안광을 청년에게 쏘았다. 청년은 눈이 마주치자 말을 더듬거렸다. 아, 낮에 봤던 그 만두가게. 드디어 얼굴의 반을 가린 흑의자가 입을 열었다. 완전히 벗어났다. 안심하고 있었을 테지. 입을 가리고 있는 천조각 너머로 냉랭한 여인의 음성이 새어나왔다. 박태산이 청년에게 의아한 표정으로 귀에 대고 말했다. 아는 사이요. 여인의 안광에 점점 살기가 더해졌다. 역시 새가 있을 줄 알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감히 혈혈단신으로 도방의 담을 넘는단 말인가. 청년은 주위를 한번 두리번 거리더니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여인을 향해 물었다. 누구? 저 말입니까? 담을 넘어요? 여인이 말을 이었다. 내 너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하지만 일부러 놓아주었지. 네 놈이 다녀간 지 하루 만에 경장군이 돌아가셨다. 누구의 사주로 내 놈들이 움직였는지 지금 반드시 밝혀야만 할 것이다.
이건 또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란 말인가? 박태사는 점점 일이 꼬여가는 것 같아 내심 불안해져 갔다. 돌연 박태사는 청년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다. 그게 참말인가? 청년이 몹시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다. 무슨 오해가 있어도 단단히 있나 본데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요. 그저 장사꾼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때 다시 여인의 차가운 음성이 들렸다. 내 놈들 꼴을 보아하니 죽어도 입을 열지 않을 것 같구나. 내 이런 일을 많이 겪어보아 잘 알지. 더 이상 이유가 무엇이며 누가 사주했는지 궁금하지도 않구나. 죽는 게 소원인가 본데 그렇게 해주지. 모두 죽여라. 여인의 차갑고도 조용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순식간에 5명의 흑의자가 검을 뽑아들고 신형을 날렸다. 그와 동시에 청년 일행의 등 뒤에서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뒤에 있던 복면괴한 3명이 각각 2개씩 도합 6개의 흰색 빛을 띠는 암기를 발출한 것이다. 동작이 너무 빨라 던지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암기는 곧장 청년 일행을 향해 날아갔다. 박태사는 재빨리 몸을 숙이고는 이내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청년과 아이는 두 눈을 질끈 감고는 그 자리에 얼어버렸다.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 싶을 때 암기가 시큼한 냄새를 풍기며 청년의 코앞을 스치듯 지나갔다. 어떤 독이 발려져 있는지는 몰라도 독표인 것이 틀림없었다. 괴한들이 던진 암기는 애당초 반대편 흑의자 6을 노린 것이다. 독표의 기세가 여간 매서운 것이 아니었다. 6 흑의자는 동시에 이들의 수련이 결코 짧지 않음을 느꼈다. 5명의 흑의자는 신속하게 뽑아놓은 검으로 독표를 쳐냈다. 흑의 여인은 여전히 검을 뽑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뒤집어 뽑지도 않은 검으로 독표가 날아오는 허공의 비스듬히 사선을 그었다. 그러자 맹렬한 기세로 날아오던 독표가 거짓말처럼 땅으로 곤두박질 치더니 그대로 꽂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뽑지도 않은 검의 검기로 눌러버렸던 것이다. 복면 괴한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당황한 게 틀림없었다. 흑의 여인은 말 한마디 없이 순간 안광을 번뜩이더니 왼쪽에 시커멓게 솟아있는 절벽으로 신형을 날렸다. 거의 직각인 절벽을 순식간에 뛰어갔다. 이것은 중원에서도 사용하는 자가 드문 비천재라는 상승 경공이었다. 대여섯 장 정도의 거리를 눈 깜짝할 사이 절벽으로 달려와 3명의 복면 괴한 앞에 당도했다. 괴한들의 실력도 좀처럼 보기 드문 것임은 분명했다. 그 짧은 순간 도대체 언제 뽑았는지 검을 거꾸로 들고는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자세를 취하고 있는 3명의 괴한 앞에서 흑의 여인은 촥 하는 소리와 함께 막 검을 집어넣고 있었다. 3명의 괴한은 흑의 여인이 휘두르는 검격을 막기 위해 순식간에 검을 빼들었지만 검끼리 충돌하지도 않았고 바로 앞에 멈추어 서서 뽑지도 않은 검을 오히려 집어넣는 모습을 보고는 의아하게 생각되어 서로 쳐다다 보았다. 그 순간 복면 괴한들이 거꾸로 들고 있던 검의 검신이 반으로 잘리며 땅으로 떨어졌다. 이어 이들의 몸도 두동강이 나버렸다. 멀리서 이 장면을 본 복면 괴한 10여 명이 빠르게 이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흑의 여인의 일행 5명 또한 어느새 협로를 건너왔다. 그때였다. 청년의 등에 엎여있던 병든 여인의 뒷덜미를 박태산이 빠르게 낚아채고는 순식간에 일생의 공력을 담은 장력을 청년의 등줄기에 적중시켰다. 청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끈 떨어진 연처럼 속절없이 날아가더니 깊이를 알 수 없는 계곡 밑으로 떨어져 내려갔다.